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당신이 평생 믿어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한다면?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진료실. 나이 53세인 서은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들어 보이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담담하게 말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은주의 귀가 먹먹해졌다. 의사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천장의 형광등만이 눈을 찔렀다. 손에 쥔 진단서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서은주 씨, 들으셨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인 것 같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온 은주는 복도 벤치에 무너져 앉았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모든 게 너무 선명했다. 살아있다는 증거들. 하지만 자신은 곧 사라질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통화 연결음만 공허하게 울렸다. 네 번째 시도 끝에 통화가 연결됐다. 왜? 남편 한상우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짧았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병원? 또 어디 아파? 요즘 맨날 아프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 좀 심각해서. 은주야,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저녁 때 얘기하자. 하지만 여보, 이건 정말.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다. 은주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늙어 보였다. 30분 뒤 문자가 왔다. 저녁, 약속 있어서 늦는다. 먼저 먹어. 은주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 남편은 당연히 없었다.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진단서를 다시 꺼내봤다.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6개월.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이었다. 나는 뭐였을까? 50년을 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한상우를 만나 결혼했다. 상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유망한 남자였다. 결혼 후 그의 요구로 회사를 그만뒀다. 내가 벌면 되지.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어. 그 말을 믿었다. 20년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고 시댁 명절을 챙겼고 집안일을 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아니,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 남는 게 없었다. 자식도 없었다. 임신했을 때 유산했고 그 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남편은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애도 못 낳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집에만
빈둥거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은주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남편이 돌아왔다. 왔어? 은주는 몸을 일으켜 거실 불을 켰다. 창우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했다. 회식이었어? 응. 피곤하다. 자러 갈게. 여보, 나 할 얘기가. 내일 해. 지금 너무 피곤해. 창우는 은주의 말을 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주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 물을 마시려던 그녀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응, 나도 보고 싶어. 은주는 오늘도 병원 갔다 왔다는데 뭐 큰 병은 아닌 것 같아.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거지? 주말에 보자. 은주한테는 출장 간다고 할게. 은주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다. 나도 사랑해, 미정아. 미정? 박미정? 내 친구? 은주는 뒤로 비틀거렸다. 벽에 부딪혀 소리가 났다. 안방 문이 열렸다. 은주야?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창우가 나왔다. 은주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누구랑 통화했어? 응. 회사 사람이랑. 거짓말. 뭐? 미정이랑 통화한 거 다 들었어. 창우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미정이랑 만나고 있어. 은주는 숨이 막혔다. 언제부터? 2년이나? 은주야, 우리 사이 이미 끝난 거 알잖아. 우리 그냥 남처럼 살고 있었어. 그래서 바람을 피워? 바람이 아니야. 사랑이야. 은주는 상우의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사랑? 내가 뭘 알아. 나 오늘 암 말기 판정 받았어. 6개월밖에 못 산대. 상우는 뺨을 만지며 은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람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은주야, 솔직히 말할게. 난 너랑 오래전에 끝났어. 이혼하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안 한 거야. 근데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오히려 잘 됐네. 뭐라고? 기다리면 되잖아. 6개월. 그럼 난 자유롭게 미정이랑 결혼할 수 있어. 은주는 주저앉았다. 이게 진짜일까? 20년을 함께한 남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괴물 넌 괴물이야. 괴물이든 뭐든 난 내 인생 살 거야. 넌 내 남은 인생이나 알아서 정리해. 창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은주는 거실 바닥에 무너져 소리 없이 울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다음 날 은주는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다. 은주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미정아, 커피 한잔 할래? 그래, 좋지.
언제? 지금, 당장. 카페에서 미정을 마주했을 때 은주는 그녀를 다시 봤다. 화려한 옷, 완벽한 화장, 환한 미소. 대학 때부터 친구였다. 모든 걸 나눴다고 생각했다. 은주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응, 많이 아파. 어디? 병원 가봤어? 응, 갔다 왔어. 암이래 말기. 미정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 6개월밖에 못 산대. 은주야. 미정이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손을 뺐다. 그리고 알아. 너랑 상우 관계.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주야. 그건 오해야. 오해? 상우가 직접 말했어. 2년 동안 만났다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은주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우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 은주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 사랑? 친구 남편을 빼앗는 게 사랑이야? 은주야, 너희 어차피 사이 안 좋았잖아. 상우 오빠가 얼마나 외로워했는데.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어. 침대에서.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후회 안 해? 미안하지만 후회 안 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 남편 가져. 내 자리도 가져.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 은주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은주는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극심한 복통과 호흡곤란, 암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제 천장을 바라보며 은주는 생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그 빛 속으로 은주의 의식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3개월 후 겨울이 왔다. 병실 창문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그 눈을 바라봤다. 한때 55kg였던 체중은 이제 38kg. 볼은 푹 꺼졌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 병실 문이 열렸다. 한상우가 들어왔다. 그는 간병인에게 뭔가 지시하고는 의무적으로 은주에게 다가왔다. 의사가 그러던데 이제 얼마 안 남았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은주는 그를 바라봤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간신히 입술을 움직여 속삭였다. 미안하지 않아? 상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긴 뭘. 우리 결혼 생활 이미 끝난 지 오래잖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우는 그걸 보지 않았다. 보험금 수령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처리하면 돼. 장례식은 간소하게 할 거야. 돈 아껴야지. 당신 정말 괴물이야. 상우는 코웃음을 쳤다. 괴물? 난 그냥 현실적인 거야. 은주야, 넌 너무 순진했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그는 곧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뭐였을까? 이 사람한테.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박미정. 그녀는 명품 코트를 입고 병실에 들어섰다.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고 향수 냄새가 진했다. 은주야, 나 왔어. 은주는 눈을 감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정은 다가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는 눈을 떴다. 그리고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주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너 상우 좋아하지? 은주야. 대답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해. 사랑해.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입가에서 피가 조금 흘러나왔다. 그럼 가져. 내 남편, 내 인생.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 은주야. 그게 무슨. 가져가라고. 은주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심장 모니터가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다. 삐삐삐삐. 미정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은주야, 진정해. 진정? 어떻게 진정을 해? 은주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20년 친구가 내 남편을 빼앗았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그 남자랑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은주야, 넌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야. 너희 둘 다 괴물이야.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은주야,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행복? 남의 불행 위에 세운 행복이 행복이야? 은주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 위로 흘렀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응? 지옥에서 보자. 미정은 숨이 막혔다. 은주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다.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나가줘, 보기 싫어.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병원을 떠났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였다. 간병인도 퇴근했고 남편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없었다. 천장의 형광등만이 냉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심장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삐삐삐. 은주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한상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정했다. 아니, 다정한 척 잘했다. 프러포즈할 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다. 박미정을 처음 만났을 때 대학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미정은 밝고 사교적이었다. 금방 친해졌다. 모든 걸 나눴다. 남자친구 얘기, 꿈, 고민. 미정은 항상 은주의 편이었다. 아니, 그런 척했다. 다 거짓말이었어, 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너무 피곤했다. 싸우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심장 모니터가 계속 느려졌다. 삐삐삐. 그리고 긴 신호음. 삐. 은주의 손이 침대 밖으로 떨어졌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름답고 차가운 눈. 간호사가 달려왔다. 의사가 왔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망 시각 오전 3시 27분. 은주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아무도 곁에 없이 홀로 떠났다. 다음 날 아침 한상우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부인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슬픔도 놀람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박미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주, 죽었어.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미정의 답장. 정말? 다행이다. 사랑해, 오빠. 두 사람은 은주의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문상객은 거의 없었다. 은주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가족도 일찍 돌아가셨다. 상우와 미정은 빈소 앞에 서서 은주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 자유야. 상우가 속삭였다. 응, 드디어. 미정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영정사진 속 은주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은주의 관이 화장터로 들어갔다. 불길이 관을 집어삼켰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은주.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 다시 눈을 떴을 때 따뜻함, 그것이 첫 번째 감각이었다. 은주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병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아니라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뭐지? 몸을 일으켰다. 아팠던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웠다. 팔을 들어 올렸다. 가늘고 앙상했던 팔이 아니었다. 건강한 피부, 탄력, 근육. 은주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거울 속에는 30대 초반의 자신이 서 있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 윤기 나는 머리카락, 생기 있는 피부, 결혼하기 전의 모습. 이게 무슨.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다. 진짜였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뺨을 꼬집었다. 아팠다. 세게 꼬집었다. 더 아팠다. 꿈이 아니야. 거울 옆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2003년 4월 15일. 은주의 입이 벌어졌다. 20년 전.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이해할 수 없었다. 죽었다. 분명 죽었다. 화장까지 당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2003년에 서울, 아직 재개발되지 않은 건물들, 거리를 달리는 구형 차들, 낡은 간판들, 모두 기억 속의 풍경이었다. 진짜야. 진짜 돌아왔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준 거야? 신은 내게 복수의 기회를 준 걸까? 아니면 다시 살아보라는 뜻일까? 한참을 울고 난 후 천천히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이번엔 절대 똑같이 살지 않을 거야. 머릿속
기억을 정리했다. 2003년 4월. 이때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시기. 한상우를 만나기 6개월 전이었다. 아직 한상우를 안 만났어. 그렇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은주는 옷장을 열었다. 20대의 옷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입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주도할 거야. 내 인생을. 그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 목록. 1점. 한상우 만나지 않기. 2점. 박미정과 거리 두기. 3점. 회사 그만두지 않기. 4점. 디자인 사업 시작하기. 5점. 나를 위해 살기. 은주는 노트를 덮으며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다. 서은주,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회사. 은주는 출근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은주 씨, 어제 회식 때 왜 안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신입 환영회였는데 부장님이 서운해 하셨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다. 과거에는 이런 말에 전전긍긍했다. 미움받을까봐, 찍힐까봐. 하지만 이젠 달랐다. 죄송해요. 다음엔 꼭 참석할게요. 업무를 시작했다. 로고, 디자인 작업. 과거에는 이 일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두 포기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은주 씨,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왜요? 이쁜데. 소개팅 시켜줄까요? 괜찮아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에이, 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일이 재밌어요. 동료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다. 퇴근 후 은주는 카페에 들렀다. 노트북을 꺼내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은주 디자인 스튜디오. 사업 목표. 중소기업 브랜딩 전문. 초기 자본 저축한 돈 3천만 원. 목표. 고객, 스타트업, 소상공인. 은주는 계획을 세우며 설렜다.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이번엔 이룰 것이다. 2003년 10월 대학 동창회 날이었다. 은주는 고민했다. 갈까 말까. 이 동창회에서 한상우를 만났었다. 박미정도 있을 것이다. 피할 수는 없어. 어차피 마주칠 거면 내 조건으로 만나자. 은주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동창회에 참석했다. 호텔 연회장. 화려한 조명 아래 옛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주는 그를 봤다. 한상우. 정장을 입고 와인잔을 든 그의 모습. 과거에는 그가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남자가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지. 은주야, 오랜만이다. 박미정이 다가왔다. 환한 미소, 화려한 드레스. 은주의 팔을 잡았다. 미정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연락도 안 하고. 은주는 미정을 바라봤다. 미소 뒤에 숨겨진 본성. 지금은 아직 모르고 있겠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바빴어. 그래도 친구인데. 저기 상우 오빠도 왔네.
소개 시켜줄까? 괜찮아. 왜? 상우 오빠 완전 괜찮은 남자야. 대기업 다니고 능력도 있고 연봉도 높대. 은주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꽉. 미정이 놀라 은주를 봤다. 미정아. 응? 은주는 낮게 속삭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이제 다 알아.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아직은 모르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너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은주는 미정의 손을 놓고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미정은 섬뜩한 눈빛으로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은주가 이상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한상우가 은주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 한상우라고 합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결국 자신을 배신한 남자. 죽음 앞에서도 냉정했던 그 괴물.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 여자들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대기업 직원, 좋은 외모, 부드러운 말투, 거절당할 이유가 없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은주는 그를 지나쳐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상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미정이 상우에게 다가갔다. 오빠, 저 친구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왜? 원래 저렇지 않았는데. 순하고 착했는데 뭔가 완전히 달라졌어. 상우는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무언가 끌리는 게 있었다.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복욕이 생겼다. 흥미롭네, 저 여자.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동창회가 끝나고 은주는 혼자 밤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었다. 잘했어, 서은주. 이번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우도, 미정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끼어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은주씨, 저 한상우예요. 오늘 동창회에서 뵀던. 어떻게 제 번호를 미정이한테 받았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밥이라도 같이. 은주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번호 함부로 주지 마.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미정의 답장. 은주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은주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걸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인생. 낯익은 얼굴들, 다른. 2004년 3월 은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녀의 것이었다. 서은주 디자인 스튜디오. 문패를 달며 은주는 미소 지었다. 과거에 포기했던 꿈. 이번엔 포기하지 않았다. 은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고마워요, 정말. 스튜디오는 작았지만 알찼다. 컴퓨터, 태블릿, 디자인 도구들. 모두 은주가 저축해서 마련한 것들이었다. 첫 고객은 작은 카페였다. 로고와 메뉴판 디자인 의뢰. 대표님,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추천할게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은주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독창적이었다.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카페에서 한상우와 마주쳤다. 은주 씨, 저 기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죄송하지만 약속이 있어서요. 은주는 다시 한번 그를 거절했다. 상우는 점점 더 은주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거절당할수록 더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 은주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관심 없어요. 왜요? 은주는 상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같은 남자 잘 알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남자. 여자를 도구로 생각하는 남자. 상우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언제? 아직 안 했죠. 하지만 할 거잖아요. 언젠가.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상우는 멍하니 앉아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화가 났다. 자존심이 상했다. 저 여자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야겠어. 한편 박미정은 점점 불안해졌다. 은주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다. 은주야, 요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은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미정아, 우리 이제 그만 연락하자. 왜? 우리 친구잖아. 친구? 은주는 웃었다. 친구가 뭔지 알아? 당연히 알지. 서로 의지하고 돕고. 틀렸어. 진짜 친구는 배신하지 않아. 나 언제 너 배신했어. 아직 안 했지. 하지만 할 거잖아. 미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주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정신 차린 거야. 정신 차렸다니? 응.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은주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내 인생에서 나가줘. 은주야, 내가 앞으로 뭘 하든 난 상관 안 해. 하지만 내 삶에는 끼어들지 마. 은주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은주, 넌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2004년 여름, 은주의 스튜디오는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도 3명으로 늘었고 대기업에서도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다. 은주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박이에요.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은주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이제 시작이야. 더 높이 올라갈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서은주 대표님 계신가요? 제가 서은주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김도현, 브랜드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대표님 작업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협업 가능할까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표님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은주는 김도현을 바라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진지한 눈빛. 이 사람 과거에는 몰랐던 사람인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중소기업 브랜딩입니다. 제가 컨설팅하고 대표님이 디자인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같이 해보시겠어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보죠. 도현은 환하게 웃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두 사람은 악수했다. 따뜻한 손.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김도현, 좋은 사람 같은데, 과거에는 왜 몰랐을까? 아, 맞다. 과거에는 한상우랑 결혼해서 집에만 있었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 은주는 미소 지었다. 이번 생은 다르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휴대폰이 울렸다. 한상우였다. 은주 씨, 저예요. 한상우. 무슨 일이세요? 저랑 한 번만 밥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은주 씨, 저 진심이에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은주는 웃었다. 비웃음. 좋아한다고요? 저를? 웃긴 해요. 진심입니다. 한상우 씨,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 나 자체가 아니라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한상우의 번호를 차단했다.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없어. 판이 바뀐다. 2005년 봄, 은주와 김도현의 협업은 대성공이었다. 여러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원했다. 은주 대표님, 축하드려요.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정말요? 와, 은주는 믿기지 않았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성공. 도연이 샴페인을 들고 왔다. 축하해요. 은주 대표님. 도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대표님 실력이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은주 대표님,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회사를 합치는 게 어때요? 컨설팅과 디자인을 함께 제공하는 거죠. 은주는 놀랐다. 회사를 합친다고요? 예.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과거였다면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이젠 아니야. 좋아요, 해보죠. 정말요? 예. 함께 더 크게 만들어봐요. 도현은 환하게 웃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 두 사람은 다시 악수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한편 한상우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회사에서 비리가 터진 것이다. 횡령과 배임 혐의에 상우도 연루되어 있었다. 한상우 과장, 당신 이번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했죠? 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게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당신이 계약 담당자잖아요. 증거가 다 있어요. 상우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곧 해고, 위기에 처했다. 집으로 돌아온 상우는 텅 빈 원룸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다 망했어, 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미정이었다. 오빠, 괜찮아? 뉴스 봤어. 미정아, 나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박미정도 문제가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금 탈루가 발각된 것이다. 박미정 씨, 최근 3년간의 매출 신고 내역이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실수였어요.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실수로 보기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추징세만 2억 5천이 넘어요.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억 5천?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상우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한대. 2억 넘게. 상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너도? 야, 그럼 우리 둘 다 망한 거잖아. 오빠, 어떡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함에 빠졌다. 같은 시각, 은주. 은주는 자신의 새로운 오피스를 둘러보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 20층 건물. 와,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네, 대표님. 이제 우리도 큰 회사예요. 직원들이 환호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까지 왔어. 나 혼자 힘으로. 도현이 다가왔다. 은주 대표님, 축하해요. 도현 씨도 축하해요. 같이 이룬 거잖아요. 은주 대표님,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단둘이. 은주는 도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좋아요. 도현은 환하게 웃었다. 저녁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도현과 은주는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다. 은주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은주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가 1년 전인데요. 1년이면 짧지 않죠. 은주는 도현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저도 도현 씨 좋아요. 도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예. 근데 천천히 갑시다. 서두르지 말고. 물론이죠. 제가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박미정은 한상우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미정의 좁은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빠, 우리 정말 망한 거 맞지? 응, 다 망했어.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냥 죽고 싶어. 미정은 상우를 안았다. 죽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같이 있으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절망 속에서 서로에게 매달리는 것뿐. 먼 곳에서 은주는 그들을 생각했다. 이제 내가 내 자리에 서는 거야. 내가 겪었던 그 자리에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 은주는 와인을 마시며 미소 지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몰락의 시작. 2006년 초 한상우와 박미정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상우는 회사에서 완전히 해고됐고 재취업도 어려웠다.
비리 연루자라는 딱지가 붙어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미정은 쇼핑몰을 폐업해야 했고 빚만 남았다. 두 사람은 미정의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야, 박미정, 밥이라도 제대로 해놔. 내가 뭐하러 너랑 사는데? 오빠가 돈이라도 벌어와? 나도 지금 힘들어. 뭐, 네가 나한테 의지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은 매일 싸웠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았다. 어느 날 미정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나 좀 도와줘. 은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돈도 없고 상우 오빤 매일 술만 마시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은주야, 제발 우리 친구잖아. 친구?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친구가 친구를 배신해? 은주야,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 미정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무슨 뜻이야? 미정아, 너 이제 내가 살았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 은주야, 이제 알겠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은주는 전화를 끊었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주야, 내가 날 벌주고 있는 거야? 며칠 후, 한상우는 은주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리셉션에서 직원이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약속 없으시면 못 들어가십니다. 은주 씨, 좀 만나게 해줘요. 제발.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상우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딱 한 번만 은주 씨 얼굴만 보게 해줘요.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은주가 내렸다. 도연과 함께였다. 은주 씨, 상우가 달려왔다. 경비가 그를 막았다. 은주 씨. 은주는 차갑게 상우를 바라봤다. 한상우 씨, 은주 씨, 나 좀 도와줘, 제발. 왜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우는 은주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은주 씨, 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일부러요? 내가 망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지? 은주는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 한상우 씨, 당신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에요? 제가 왜 당신을 신경 써요? 하지만 당신이 망한 건 당신 잘못이에요. 비리에 연루된 것도 무능력한 것도 다 당신 탓이죠. 상우는 말문이 막혔다. 한상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 오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은주는 도연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다. 상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 끝났어, 다. 그날 저녁, 은주는 도연과 저녁을 먹었다. 은주야, 오늘 그 남자 괜찮아? 응, 괜찮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던데. 은주는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과거에 알던 사람이야. 별로 좋은 기억은 없어. 그래, 힘들었구나. 이젠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니까. 도현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은주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고마워, 도연아. 은주야, 나 진심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키스했다. 레스토랑의 촛불 아래에서 2006년 여름 한상우와 박미정은 결국 헤어졌다.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오빠랑 같이 있으면 나까지 무너져. 뭐,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야?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 박미정, 네가 나한테 의지하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젠 아니야. 미정은 짐을 싸서 나갔다. 상우는 혼자 남아 술을 마셨다. 다들 날 버려. 그날 밤 상우는 한강으로 갔다. 난간에 올라섰다. 아래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다. 그는 결국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박미정은 법정에 섰다.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박미정, 최종 진술하시겠습니까? 미정은 일어나 말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2억 8천만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미정은 주저앉았다. 2억 8천 어떻게 내? 그녀는 법정을 나와 공중전화 부스에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줘. 미정아, 나 바빠. 은주야, 우리 친구잖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미정아, 기억나? 내가 죽어갈 때 넌 내 남편이랑 사랑한다고 했지. 은주야, 이제 내가 내 자리에 서는 거야. 내가 겪었던 그 자리에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혼자 무너지는 그 자리. 은주야, 제발. 안녕, 미정아. 잘 살아. 전화가 끊겼다. 미정은 공중전화 부스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어. 그들은 무너졌어.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도연이 뒤에서 은주를 안았다.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과거를 생각했어. 과거는 잊어. 이제 우리 미래만 보자. 그래, 그래야지.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함께 바라봤다. 늦게 만난 인연. 2007년 봄 은주와 도현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다. 서은주, 김도현 두 분은 이제 부부입니다. 주례의 말이 끝나자 도현은 은주에게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나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걸까?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해변을 걸으며 도연이 물었다. 은주야,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은주는 도현을 안았다. 고마워, 도현아.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평생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주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다. 도연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업계 일이었다. 은주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정말요? 네, 대박이에요. 직원들이 환호했다. 은주는 믿기지 않았다. 100억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도연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축하해, 여보.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다 내 실력이지. 두 사람은 키스했다. 그날 저녁, 은주와 도연은 한강을 산책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질까? 은주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 응. 너랑 나를 닮은 아이. 갖고 싶어. 은주는 과거를 떠올렸다. 한상우와의 결혼 생활 중 유산했던 일. 이번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은주야? 응. 좋아. 가져보자. 도현은 은주를 꼭 안았다. 고마워. 2007년 가을 은주는 임신했다. 8주차.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은 은주를 안으며 함께 울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야.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손을 잡고 걸었다. 여보, 아기 이름 뭐로 지을까?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그래도 미리 생각해보자. 좋아, 같이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은주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었다. 편지 한 장. 은주는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아는 진실은 절반뿐이야. 손이 떨렸다. 계속 읽었다. 서은주. 축하한다. 내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넌 모르고 있다. 내의 환생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너를 과거로 보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조심해라. 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은주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뭐야? 이게 무슨? 도현이 거실로 나왔다. 여보, 왜 그래? 은주는 편지를 집어 도현에게 보여줬다. 도현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다. 이건 장난이겠지. 장난 같지 않아. 여보,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도현아, 무서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도현은 은주를 안았다. 하지만 은주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내 환생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누군가 나를 과거로 보냈다고? 왜? 무슨 목적으로?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편지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3시. 은주는 서재로 가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의문점들. 1점. 내가 왜 환생했는가? 2점. 누가 나를 보냈는가? 3점.
목적은 무엇인가? 4점. 왜 하필 20년 전인가? 5점. 다른 환생한 사람 있는가? 은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이용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조사해 주실 게 있는데요.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은주는 편지를 보여줬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했다. 서 대표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이 편지의 필적. 200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3년이요? 예. 종이의 노화도, 잉크 성분 모두 20년 전 것입니다. 은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누군가 20년 전에 이 편지를 써놓고 지금 보낸 거예요? 아니면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낸 사람도 시간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은주는 숨이 멎었다. 또 다른 환생하는 사람? 그날 밤 은주는 도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20년 전으로 돌아온 것, 모든 것을. 도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야, 그게 정말이야? 응.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야. 그럼 나는 2025년에 죽었어. 그리고 2003년으로 돌아왔어.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이유가 뭐든 난 널 사랑해. 도연아, 내가 어디서 왔든 어떻게 여기 왔든 상관없어.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중요해. 은주는 도연을 안으며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남겨진 2008년 봄. 은주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은주는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아. 도연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새 식구는 행복했다. 은주는 과거의 고통을 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다.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같은 필체, 같은 서명.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됐다. 서은주, 너는 실험 대상이다. 서은주, 너의 선택은 모두 관찰되고 있다. 서은주, 진실을 알고 싶으면 2025년 4월 15일을 기억해라. 은주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진실이 뭘까? 2010년 은주의 회사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됐다. 대성공이었다. 은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은주는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이 성공도 계획된 것일까? 누군가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또 다른 편지가 왔다. 이번엔 두꺼운 봉투였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은주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사진 속에는
미래에 자신이 있었다. 50대의 은주,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김도현. 하지만 도현의 표정이 이상했다. 차갑고 무표정했다. 마치 환자를 관찰하는 의사처럼. 은주는 다른 서류를 봤다. 시간 역행 프로젝트. 피험자 001 서은주. 실험 목적 환생 후 행동 패턴 분석. 책임 연구원 김도현. 은주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안 돼, 안 돼. 도현이 거실로 나왔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주는 도현을 바라봤다. 사랑하는 남편. 하지만 지금은 그가 낯설게 느껴졌다. 도현아, 너 뭐야? 무슨 소리야? 은주는 서류를 집어 도현에게 던졌다. 이게 뭐야? 시간 역행 프로젝트 피험자. 도현은 서류를 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주야, 이건. 대답해. 이게 진짜야. 도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야. 은주는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주야, 들어봐. 처음엔 실험이었어. 하지만 너를 알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거짓말, 진심이야. 어떻게 믿어? 넌 나를 실험 쥐로 봤잖아. 도현은 무릎을 꿇고 은주에게 다가갔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나가. 은주야, 나가라고. 도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은주야, 나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는 집을 나갔다. 혼자 남은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딸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아기는 방긋 웃었다. 순수한 미소. 은주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해. 끝까지. 그녀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낡은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 철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연구실이 나타났다. 수많은 모니터와 장비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다. 은주는 숨이 멎었다. 그것은 늙은 자기 자신이었다. 안녕, 은주야.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너야. 30년 후에. 은주는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말이 돼. 넌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시간 여행을. 늙은 은주는 은주에게 다가왔다. 은주야, 내가 궁금해하던 진실을 알려줄게. 뭔데요? 내 환생이 우연이 아니야. 내가 보낸 거야. 뭐라고요? 30년 후 나는 시간 기술을 완성했어. 그리고 과거의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다시 살 기회를. 왜요? 늙은 은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후회하며 살았거든. 도현을 의심하고 행복을 놓치고. 그래서 너에게는 다른 선택을 하라고 보낸 거야. 그럼 도현은 진짜로 너를 사랑해. 실험도 했지만 그건 나중에 생긴 감정이야.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어.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믿어요? 믿든 말든 그게 진실이야. 늙은 은주는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은주야, 이제 선택해. 도연을 용서할 건지 아니면 혼자 살 건지. 저는 은주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다. 용서할게요. 도연을. 늙은 은주는 환하게 웃었다. 잘했어. 현명한 선택이야.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인생은 원래 복잡해. 쉬운 길은 없어. 늙은 은주는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잘 살아, 은주야. 행복해. 잠깐 사라지지 마세요. 하지만 늙은 은주는 완전히 사라졌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도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주야. 도연아. 은주는 도연을 안았다. 미안해. 의심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진짜로. 정말? 응. 우리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키스했다. 10년 후 은주와 도연은 여전히 행복했다. 딸은 건강하게 자랐고 회사도 잘 됐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마지막 편지. 서은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났겠지. 행복하니? 그렇다면 다행이야. 기억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누구의 실험도, 누구의 계획도 아닌 오직 너의 것. 잘 살아. 그림자 아니, 미래에. 은주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나 자신. 편지를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갔다. 도연과 딸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여보, 이리 와. 은주는 그들 옆에 앉았다. 평범한 행복.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이었다. 내 인생의 복수는 끝났을까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은주는 눈을 돌려 서랍을 쳐다본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다. 아직 열리지 않은 편지. 봉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다. 2025년 4월 15일에 열 것. 2025년 4월 15일 50대가 된 은주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다. 그녀는 오래전 받았던 그 붉은 편지를 꺼낸다. 손이 떨린다. 17년 동안 열지 못했던 편지. 이제 열어볼까. 봉투를 뜯는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USB가 들어있다. 편지를 펼친다. 서은주. 축하한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진짜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 왔다. 너는 궁금하지 않았니? 왜 하필 너였는지, 왜 하필 2003년이었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았는지. 답은 간단하다. 너는 첫 번째가 아니야. 너는 127번째 서은주야. 내 앞에 126명의 서은주가 있었고 모두 실패했어. 어떤 은주는 복수에 실패했고 어떤 은주는 도연을 의심하다 혼자 죽었고 어떤 은주는 다시
한상우를 선택했어. 너는 127번째 시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거야. 행복한 결말을 만든 유일한 서운주. 하지만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어. USB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126명의 서운주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너의 진짜 정체가 뭔지,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내 몫이야. 하지만 경고한다. 진실을 알면 지금의 행복이 깨질 수도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 최초의 은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USB를 바라본다. 손이 떨린다. 126번째 나는 127번째. 그럼 나는 뭐지?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꽂으려다 멈춘다.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저녁 먹자. 딸의 목소리도 들린다. 엄마, 빨리 와. 은주는 USB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고민한다. 진실을 알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까? 그녀는 천천히 USB를 서랍에 넣는다. 나중에 준비되면 그때 봐야지. 서랍을 닫는다. 그리고 거실로 향한다. 도현아, 지금 가. USB 옆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다. 작은 목걸이 펜던트를 열면 안에 숫자가 새겨져 있다. 127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다음은 128번째. 당신의 인생도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아니면 127번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